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군이 동계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감안해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직 단정짓기는 이르며 특히 내년 초 정치적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하는 동계훈련을 최근 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일부 한국 매체들은 예년에 비해 북한군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훈련 축소 가능성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소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그런 움직임이 사실이라고 해도 북한군 동계훈련의 축소 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려해 북한이 훈련 축소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10월 열병식 때처럼 정치적 필요에 따라 훈련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What we call crawl, walk, run, where you start out small, slow, and you build up over time. The objective of the winter training cycle is to bring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to its highest state of readiness by March, because March is the optimal attack time to attack South Korea, because it is at the end of the winter, the ground is still hard from the frozen winter, and South Korea has not planted the rice fields.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군의 동계훈련 규모는 내년 초 미국의 정권 교체와 북한군 열병식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in the media all that much in the last little while. He's got to be pretty unhappy with that. This is about Kim and managing internal control. And his way of managing internal control is to demonstrate that he's a powerful leader.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국방정보국 D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내년 초 정치적 지형에 따라 북한군의 훈련 강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인다면 이는 향후 미북 대화 재개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리너 선임연구원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미한군 당국은 연합훈련을 유예했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정례 훈련을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동계훈련 역시 외교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권여당 주도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이를 수정하길 바란다고 미 하원 의원이 촉구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제리 코넬리 민주당 하원 의원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한국 국회가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인쇄물과 보조 저장 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걸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형태로 볼 때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대북정보 유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내년 초에 소집합니다. 이 청문회는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조치에 대해 포괄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16일 VOE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은 시급하지만 지난달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참여해 새 회기를 시작하는 1월 초 곧바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 주 한국 대북전단 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스태프 브리핑 등 사정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으로는 국무부의 인권 담당 고위 관리들과 전직 관리들은 물론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 그룹이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톰 렌토스 인권회의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와 국제 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같은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출석했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전단금지법 처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의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청문회에선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데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 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제1야당 등이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근간으로 주도해 가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금지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 중단 조치라는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와 국제인권단체, 한반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취해지는 미국 의회 차원의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VA 뉴스 이조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내년에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주요 위기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핵 문제를 꼽았습니다. 미국 행정부 취임 초기 때마다 관측됐던 북한 정권의 도발이 긴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위기와 기회 보고서에서 북한 핵 문제는 위기 부문에 올랐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북핵 문제를 총 10개의 위기 요소 중 5번째로 선정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명의 대통령들이 실패한 외교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3번 만났음에도 북한은 더 역량이 강화된 핵무기를 자랑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20-30개의 탄두와 미 본토에 조만간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과거 미사일이나 핵실험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를 맞이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해에 이런 실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런 방식의 시위는 언론과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자멸적이진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새로운 역량에 맞서 강화돼야 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도 여전히 작동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무력 위협을 피하고 대신 다자적인 비난을 추구하며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과 협력한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백신 배포의 지연과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제약, 세계 금융 등을 내년도 국제사회가 맞이하게 될 위기 요소로 꼽았습니다. 반면 세계무역기구 WTO의 재탄생과 21세기 새로운 다자구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을 2021년 기회 부문에 포함시켰습니다. V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18일 한국 통일부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 도울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도 중국의 역할이 항상 건설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만 북한의 안전보장에 역할을 해야 할 국가로서 비핵화 협의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철 전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우 자신들의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외교적으로 양보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며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오히려 더 자력갱생에 몰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신뢰를 쌓는 방법을 더 많이 준비한다면 비핵화 속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이 나쁜 기상 조건과 잦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4만 톤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업진흥청은 18일 발표한 2020년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지역의 기상과 병충해, 비료 수급, 작황자료, 위성 영상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올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모두 44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5.2%, 약 24만 톤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작물별로는 쌀이 202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고 옥수수 151만 톤, 감자와 고구마 54만 톤, 콩 등 기타 잡곡류가 1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